28일 제166차 화요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집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2014년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30분에 국회 앞에서 또는 전주 대구에서 또는 당사 앞에서 각각 그때마다 중요한 지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저희 166차 화요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화요집회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 합동으로 166차 화요집회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된 이유는 바로 72년 전 오늘 1950년 6월 28일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6.25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의 갑작스런 남침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사흘도 안 된 6월 28일 서울대학병원에 북한 인민군이 난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이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미아리 고개까지 우리 방어선이 붕괴가 돼서 많은 국군 장병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 서울대학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울대학병원에는 이미 민관인 환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롱 선생, 오늘 목격자로부터 직접 그 경험, 사실을 전해들은 최롱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조금 있다 이 최롱 선생이 간략하게 그때 참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서울대학병원이 800베드가 있었답니다. 800베드에 400베드 정도의 민간인 환자들이 있었고 나머지 400베드 정도가 비어 있었는데 6.25가 나면서부터 국군 장병들의 부상병들이 발구지에 밀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입원실, 복도 할 것 없이 꽉꽉 들이쳐가지고 뒤엉켜 있었는데 바로 6월 28일 인민군이 더군다나 바로 1, 2년 전에 월북한 서울대학병원 의사 출신이 인민군 군의관이 돼가지고 인민군 땅크 부대를 인솔해서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난입해 들어와가지고 국군은 물론이고 부상병기의 국군은 물론이고 민간의 환자까지도 환자복을 입은 사람은 모조리 따발총으로 난살해서 학살을 해서 그 시체를 고일라 쓰레기장에다가 방치해서 했다가 환자 명부, 진료 명부와 함께 모두 불태워버린 이런 천공날. 그래서 이미 사망자가 정확하게 지금 일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영상 베드로 추측하는데 최소한도 900여 명, 1000명 가까이는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과거사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우리가 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6.25 때 국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본 민간인 피해만 접수를 하고 있고 막상 인민군과 적대 세력, 좌익 세력에 의한 피해는 접수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의 길이 별로 없다, 막연하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기본법,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 해서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 오늘 접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사 정리법 19조에 따라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즉 72년 전 서울대학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목격, 경험 사실을 직접 전해 들으신 우리 철옹 씨의 증언을 듣고 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옹 씨,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별한 분이 와는 차례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저희 이모님, 당시 서울대학병원 어느 보조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유원래 신대, 나이는 33살이고 당시 10살 먹은 아들을 하나 들인 생과부입니다. 일제 시대에 저희 이모님께서 징용을 나가셨다가 1945년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생계를 위해서 저희 사대문 지대와 아들하고 같이 기거하시고 저희 집 사진도 좀 줬고 또 그러시면서 서울대학병원에 간호보조원으로 4년 전, 2년 전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모님은 그 후에도 저희하고 1970년까지 한 20대처럼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모님으로부터 저희 어머님 가족들에게 틈틈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인민군에 의한 학살 사건을 이해한 것을 제가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27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제 저녁부터 쏘아들은 국군 부상병이 엄청나게 쏘아 들어와가지고 그날 기억을 못하고 밤새도록 총소리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아침 7시가 8시쯤 됐답니다. 그쯤 되니까 뒷산에서 국군과 인민군이 교전하는 총소리가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8시 반이나 9시 가까이 되니까 총소리가 먹고 나서 인민군이 경기에 들이닥쳤는데 그 당시 그걸 지휘했던 사람은 얼마 전까지 바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월북한 의사가 현장을 지휘하면서 의사, 간호사, 또 경호원들은 옆으로 뛰라고 그러고 데리고 온 인민군 병사로 하여금 우선 국군 부상병부터 그다음에 환자라고 생긴 환자는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정신병동 또 소아병동에 있는 애까지 환자는 모조리 다 학살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살한 환자에 대한 모든 병상 기록을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국군 병사들도 갑자기 미아리나 충동서부터 부상한 상태로 그래도 병선에서부터 서울대학병원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시련이나 기록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살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 병원에 한 달 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 학살에 대한 주변 전후 사정을 저희 이모님께서는 통상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구입할 이후 수복되진 후에 다 겨우 하나씩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민웅 국민안전화 상사가 이 학살 사건을 얘기하면 가족 다 못 살리고 할 테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그리고 여기에도 실제 저희 이모님 저희 그 당시 식구는 이제 8살짜리 제 위에 13살짜리 누나 그 다음에 10살짜리 배정호 이모님의 아들 그 다음에 17살 먹은 저희 둘째 형님 그 다음에 어머님 이모님 이것이 저희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날 일어났던 일은 저희 어머님이 27날 출근한 사람이 28일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29일에도 안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둘째 형님 17살 먹은 최단 씨하고 그 10살 먹은 아들 배정호를 그 원남동 서울대학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병원에 가니까 병원은 완전히 인민군이 다 장악해가지고 전문실부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 찾아왔다고 예? 그러고 울면서 막 때렸으니까 나중에 인민군 군관 장교가 나와서 다시 또 물어보고 그러고 좀 지나니까 이제 인민군 그 정문을 환장하던 군관이 나와서 그 6월에 씨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걱정 말고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그날 29일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9일 나흘 만에 저희 이모님이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날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바로 출근하셨다고. 아마 상당히 유업을 하고 강압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한 재반 같은 지형은 제가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와서 증언을 하게 된 얘기는 저의 이모님한테 들은 얘기하고 그동안 유튜브나 다른 데서 보던 내용은 상당히 실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에 있던 환자는 모두를 골라서 다 학살했는데 그것도 인민군이 국군과 교전 중에 부상병 교정하고 교전 중에 그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그 국군 부상병을 쏘다 보니까 구원이 안 된 인간 한명까지 죽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자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병상하고 의료 장비 또 병원 진료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 부상병, 심지어 애들, 소아병동 애들까지도 몽땅이 확산해서 필요한 병상과 의료약품을 확보한 처음부터 기획된 학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보도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완전히 전쟁 범죄고 꼭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원이 자그마치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에 대한 숫자도 저희 이모님께서는 바로 수복부에 다시 또 병원에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는 미 제5군군 공군이 서울대학병원을 실제 말하면 증발해가지고 공군 병원으로 사용했는데 그 당시 미군이 들어가 보니까 그 병원 뒷산 석탄 쓰레기 때문에도 그냥 사체가 그냥 묻혀있고 그걸 이것저것에 학원이 굴러다녔답니다. 그걸 미군이 수습을 했는데 정리의 수습한 숫자가 인골이 1000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병원의 일반 환자가 한 400~500명 그 다음에 국군 부상병이 나머지 배들 재운 게 한 400~500명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그날 당일날 다 학살당했다 하는 숫자하고 나 지금 미군이 수습한 유골 숫자가 거의 1000명이라는 숫자에 가까이 이른 걸 봐서 이거는 대단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그동안에 광주 얘기하지만 광주는 불과 168명입니다. 그것도 무장한 상태로 국군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실제는 뭐 국군의 저항보다는 그 인민군 북한군 특수대가 뒤에서 칼공으로 쏘았다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무고한 인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상병은 절대 사살하면 안 됩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만행을 철저히 은폐하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는 매국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삼아서 이건 반드시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북한 김일성에 의한 6.25 남침은 전쟁 범죄다 라고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바로 이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6.25 남침 이전부터
서울대 병원에 환자 부상병을 기획 집단 학살할 기획으로 내려와서 학살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구입할 수복 직후에 확인된 유골의 숫자가 미군에 의해서 1000여 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미 그때 당시에 유했던 제네바 협약, 1협약, 제4협약, 3조, 13조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로마 규정 8조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접수를 계기로 우리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명명백백하게 북한인민군에 대한 전쟁 범죄를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들도 이 6.25의 성격 규명을 분명히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또한 국민 통합에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로써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 정원해 주신 선생님과 약간 인터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네. 접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12시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에 또 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오늘 이 자리 마치고 나서 좀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로써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 또 박선영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이춘상 경북대 로스쿨 전 부장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오셨고, 또 문수정 변호사님 바로 진상규명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최롱 선생님 목격자 증인이 오셨고,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 분이 오셨고, 그 옆에 우리 인지현 변호사, 우리 한변 홍보위원장이 오셨고, 그 옆에 손회숙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처음 바로 이 서울대병원 문제점을 아주 지적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옆에 또 김현기 우리 한변 변호사님으로서 이 범죄가 전쟁 범죄를 규명하는 국제법을 리서치해 주신 분입니다. 자, 이로써 166차 회집회를 마치고 곧 접수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